안녕하세요. 사고치다입니다. 마인드맵 고사성어, 오늘은 괄목상대 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네 글자에 그런 이야기가 담아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뜻은 왜 그런 걸까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스토리 부분입니다. 삼국지 연의를 기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괄목상대의 주인공은요, 바로 오나라 장수의 여몽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몽은요, 웃긴 게 승진의 아이콘입니다. 이등병으로 군대 들어가서 육군, 수군 대장인 대도도까지 올라간 아주 승진의 아이콘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괄목상대의 이야기를 할 거면 바로 손권과 노숙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몽이 군대를 가서 참 싸움도 잘하고 똑똑했나봐요. 그래서 계속 이기고 업적을 남겨서 드디어 장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송권이 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없으니까 너무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야, 너 인간적으로 너무 멍청하지 않냐? 야, 너 관원한테도 멍청하다 욕먹었다며. 우리 오늘의 수치사 너는 진짜. 야, 조조도 책 많이 본다고 하더라. 너 책 좀 봐라. 아, 쟤네들 진짜 멍청하네 빼 막 이런 식으로 막 겁내 갈굼을 당하니까 여몽이 충격을 먹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내 손에서 책을 떼지 않겠다, 죽어라 공부하겠다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보기 시작해요. 그때 여몽과 노숙이 원래 친구였는데, 아는 사람이었는데, 노숙이 너무 힘든 나머지, 똑똑한 애들하고 막 싸우려 하니까 힘든 나머지 여몽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농담 떠먹기를 할 줄 알았더니 여몽이 안 대놓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지금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엔화가 올라갔으니까 그때 사놨던 걸 팔아서 돈을 벌었다, 뭐 호주 달러가 막 이런 막 엄청난 얘기들 하는 거 보고서 노숙이 띠용 하고, 너 여몽 맞아? 그래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다시 상대를 대한다 라고 해서 우리는 괄목상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변한 우리 각성한 여몽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성한 여몽, 눈을 비벼서 다시 본 이 여몽의 이야기가 바로 괄목상대고요. 이 각성한 여몽은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싸움을 잘하고 다 맞는데 바로 관우를 죽게 만든 사람으로 삼국지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 잠깐 재밌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관우고요. 적벽대전, 이 전편이 삼고초려편에서 방통의 큰 그림 적벽대전을 통해서 오나라랑 청나라, 송권이랑 유비나라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주 땅을 빼앗게 되는데요. 이 형주 땅은 이제 올해 오나라를 주기로 했는데 유비가 안 줍니다. 그러면서 제갈공명의 천하 3분 3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둘이 이제 막 서로 배신했으니까 싸워야 되는데, 아까 그 노숙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해서 서로 단판을 지어서 조조랑 싸우기 위해서 서로 이제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각성한 여몽이 저 땅을 뺏고 싶은데 관우가 있으니까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각성했죠. 생긴 거 봐요. 각성했죠. 뭐였냐면, 아픈 척을 하고 대도독에서 물러납니다. 그때 결과적으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육손이라는 젊은 사람이 대도독에 오르게 됩니다. 형주. 그러면서 관우가 뭐야, 여몽 나갔어? 어이구 하다가 젊은 애네 해서 이제 오나라를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러던 와중에 조조가 쳐들어오고 번성 전투 있는 와중에 우금, 그 다음에 방덕 이런 애들을 보내서 관우랑 싸우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방덕이 관을 들고 관우를 찾으러 왔다, 싸웠다, 그리고 갔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우금이 이 방덕이 너무 잘 싸우니까 이기게 되면은 이 공이 다 방덕한테 들어갈까봐 그냥 무기고나 지키라고 합니다. 아니, 식당만 먹을 것만 지키게 합니다. 암튼 이렇게 돼서 그 유명한 관우의 번성 전투, 수공을 활용해서 여기를 막 물에 빠뜨려서 여기 사람들 다 잡습니다. 다 잡고 우금은 살려주지만 이 방덕은 나는 당신의 손에 죽겠다 해서 목을 쳐서 죽게 됩니다. 또 요 사건은 또 다음에 연결이 돼요. 암튼 돼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아까 관우가 육손 여몽이 없으니까 뭐 거기 비워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형주를 관우가 없는 사이에 이 여몽이 형주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관우는 이기고 돌아왔는데 포로 잡아왔는데 3만 명을 잡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면서 막 싸우면서 등등등등 하는 와중에 이 여몽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제 관우가 힘 모아서 이쪽 땅이 저쪽 나라 땅이니까 또 군사 모아서 오면 이길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주 땅에서 이 안에는 관우 가족, 그 다음에 가족과 그 다음에 군졸들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정말 잘해준 거예요. 편하게. 뭐 하루에 한 번씩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관우 밑에 따르던 그런 군사들이 다시 가족한테 가고 싶다. 저기 가면은 건강히 살 수 있다고 하더라 해서 다 버리고 뭐 여러 이렇게 막 힘을 합치지 못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관우가 아들 관평과 함께 잡혔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뭐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뭐 치사해지고 하는 걸 통해서 관우가 이젠 난 끝났다 해서 자결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혹은 잡혔는데 오나라의 뭐 일개 군사가 목을 잘랐다고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튼 진짜 관우가 잡히게 되고요. 그 목을 잘라서 손권이 조조한테 보내고요. 뭐 이야기로는 이 관우의 목을 보고서 말하는 걸 보고서 조조가 놀라서 정신병에 들고 그래서 죽고 막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요. 관우가 죽어서 유비가 빡쳐서 제갈량의 말을 듣지도 않고 쳐들어갔다가 싸워서 죽고 막 이렇게 돼서 막 진짜 이 삼국지의 이 이야기가 막 진짜 막 치닫게 됩니다. 막 절정으로. 암튼 이 여몽의 큰 그림을 통해서 관우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각성한 여몽이 대단한가, 얼마나 눈을 비비기 다시 보게끔 여몽이 발전했냐면 그 이야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괄목상대라는 이름으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달라진 각성된 여몽을 보고서 깜짝 놀란 노숙이 눈을 비비고 다시 그 상대를 대했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기호화시켜봤습니다. 한자와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보시면 여몽을 보고서 놀란 노숙이 깜짝 놀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한 함축된 네 글자입니다. 긁을 괄, 눈목, 서로상, 대할 대자입니다. 바로 눈을 비비고 괄목, 상대를 대한다, 상대입니다. 자,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깜짝 놀라는 모습, 그 이야기 생각나셔야 되는 거고요. 괄목, 상대로 함축 표현시켜놨습니다. 눈을 비비고 상대를 대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의미가 이겁니다.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성장함을 뜻합니다. 그럼 좌운의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순서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운의, 좌의, 운의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이미지를 보고서 기호화된 그림을 보시고요. 완전무식 여몽이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해진 것을 노숙이 보고 놀랐다, 이 이야기가 운에서 그려져야 되고요. 그것을 함축시켜서 괄목, 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한다는 뜻으로 변했습니다. 이 뜻의 이야기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우린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성장한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C부터 보면요. 누군가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성장했다라는 그 이야기나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사자성어로 하면 뭐야? 라고 한다면 여몽과 다시 A로 오셔갖고 여몽과 노숙의 이야기 떠올리시면서 다시 눈을 비비고 상대를 대한다. 괄목 상대가 생각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괄목 상대가 무슨 뜻이지? 라고 하신다면 눈을 비비고 상대를 대한다. 아, 여몽 노숙 얘기구나. 그래서 뜻은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좌우를 A, B, C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자, 비교 대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여몽이 송건한테 겁내 욕먹고 겁내 갈굼당해서 그래 난 오늘부터 내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진짜 공부만 하겠다 하는 뜻이 바로 수불석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와 함께 수불석권이 연결돼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한 뜻이고요. 일취월장이고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괄목상대에서 일취월장에서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적인 뜻이고요. 오하아몽, 진보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실생활에서 한번 쓸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괄목상대할 만한 나의 실력에 놀랄 것이다. 인권 문제에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는요, 당연히 삼국지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괄목상의 뜻이 약간 노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해시태그를 잡았습니다. 자, 마인드맵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노력, 중국, 삼국지고요. 한자 뜻은 눈을 비비고 괄목, 상대를 대한다. 상대. 자, 스토리는요, 우리 기우와 눈을 크게 뜨고서 헉 하면서 다시 상대를 보는 거고요. 스토리는 완전 무식 여몽이 열심히 책을 읽어서 똑똑해진 것에 노숙이 놀라 다시 봄. 각성한 여몽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의미는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헉 성장하다. 비교대조는 수불석권, 일취월장, 오하아몽이 있습니다. 내 실력이 괄목상대할 만큼 성장했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인드맵 고서성어 괄목상대편이었습니다. 그 큰 이야기와 내용을 단 몇 자로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바로 고사성어입니다. 저는 재미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뇌에서 그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편은요, 조조의 이야기 게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